자, 오늘 시간에는 기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압이란 줄임말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데요. 공기가 얼마나, 아이고, 공기가 우리를 얼마나 누르고 있느냐, 공기의 압력 정도로 생각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줄여서 기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압력이 높다라는 것은 얼마나 세게 누르고 있느냐, 또 낮다라는 것은 살살 누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렇게 지표면에 서 있다고 치면 우리 사람 머리 위에는 이렇게 공기의 양이 있다. 그래서 높이가 낮을수록 위에서 누르는 게 많으니까 압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일부 책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설명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기가 많아요. 그것을 우린 페이지 75쪽을 보시면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보시면, 자,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높이가 낮을수록 공기의 밀도, 공기가 얼마나 빽빽하게 모여 있느냐라고 보니까 훨씬 커지죠. 커지는 쪽으로 지표면 쪽으로 올수록 공기 밀도가 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높이가 올라갈수록 대기에는 공기가 적기 때문에 밀도가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기들은 그 분자나 입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면서 부딪히겠죠. 그쵸? 그래서 많이 부딪히면 압력이 높은 거니까 기압이 높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공기 입자가 적은 곳에서는 부딪히는 입자 수도 적어질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오른쪽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표현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공기 입자의 밀도 그래프랑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생각했던 과학자는 누군가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아인슈타인 같지는 않지만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띠른띠른 토리첼리라고 부릅니다. 이 토리첼리는 수은을 이용해서 기압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요. 저 그림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액체 상태로 이 수은을 뒤집어요. 유리관을 뒤집습니다. 그러면요, 윗부분, 여기 보이시는 이 윗부분은 거의 진공과 유사하게 빈 공간이 되고 수은이 쭉 내려가다가 특정 높이가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 높이가 76cm였어요. 그래서 이 유리관을 누워도 보고 유리관을 두껍게도 해보고 하지만 이 높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살짝 보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유리관이고 이렇게 그릇이에요. 유리관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그릴게요. 밑에는 그릇이고요. 위에는 띵 유리관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이제 수은이 띠링 쭈룽 해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특정 높이가 되면 내려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수은이 지금 누르고 있는 압력과 지금 대기가 지금 이 표면을 누르고 있는 수은면을 작용하는 기압 자체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쪽으로 올게요. 보시면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과 유리관 속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의 크기가 같아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쓸까요? 수은면을 누르는 기압은 같아요. 뭐랑 같죠? 수은 기둥에 누르는 압력. 이때 이 높이 자체를 우리는 몇 cm라고요? 그렇죠. 76cm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은 아예 단위를 정의해버립니다. 수은으로 해서 76cm일 때가 우리 대기 중에 기압이다. 그걸 1기압이다 라고 하고요. 1기압은 76cm인데요. 그냥 cm 붙이면 그냥 길이잖아. 우린 수은의 지금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cm, h, g 이렇게 붙입니다. hg는 수은의 화학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기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중에 또 다른 이제 기압 단위로서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붙이는데요. 요 1기압은 헥토파스칼로는 약 1013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H는 소문자, P는 대문자, A는 소문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이걸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렇다면 2기압이라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1기압 곱하기 2 했으니까 뒤에 거 단위에도 전부 다 곱하기 2 해주면 돼. 그러면 152cm Hg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수은 Hg. 그 다음 헥토파스칼로는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약 2026 헥토파스칼 해서 2026 헥토파스칼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단위인 두 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기압이 76cm/s 수은이다. 그리고 1014 헥토파스칼이다. 이것만 알면요. 뭐 몇 기압일 때 이게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산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또 명심해야 되겠죠. 별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알고요. 뭐 다른 걸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근데 수은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액체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은이 상당히 밀도가 높은 그런 액체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양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실험을 하면요. 1기압일 때요. 물로 치면 물은 10m예요. 상당히 10m가 뭐야? 우리 키가 채 2m도 되지 않는데 5배 이상이 되어야 우리 키의 5배 이상이 되어야지 1기압치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자, 물속의 경우에 우리가 10m를 잠수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력, 기압으로 환산하면 압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10m면 우리 대기로 따지면 1기압이고요. 근데 물의 경우가 1기압이고 이미 공기도 있기 때문에 공기에 1기압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총 2기압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10m를 잠수를 하게 되면 1기압이 지금 2배로 가해지는 거니까요. 엄청나게 큰 기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급하게 잠수하면 안 돼요. 그 잠수하시는 분들, 해녀 이러신 분들도 물에 들어갈 때 급하게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 깊이 막 들어가면 기압 차이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훼손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산소가 떨어져서 급하게 위로 올라오거나 이럴 경우도 물속에서 올라올 때도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 우리 그 기압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몸에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오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올랐을 경우 우리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잔인한 형태로 몰골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기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실은 우리는 생활하면서 뭐 기압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을 체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1기압으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공기 압력이 가해지면 우리 몸에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1기압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빵빵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하지만 급격하게 갑자기 높은 곳을 가는 뭐 비행기를 탔다거나 비행기가 갑자기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우리 귀가 멍멍해지고 아픈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비행기를 타게 되더라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좀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비행기 내부에서는 그 기압 유지 장치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안 돼가지고 고장 나가지고 승객들이 막 죽으려고 하고 민원 막 컴플레인 걸고 이랬던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비행기 탔을 때 우리는 기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근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비행기가 올라갈 때는 우리 몸에는 1기압인데 지금 바깥쪽에서 공기가 우리를 미는 기압을 누르는 압력은 어떻게 돼요? 1기압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우리는 1기압으로 밀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1기압보다 작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는 거고요. 착륙할 때는 원래는 우리 몸도 이제 바깥 위쪽에 있을 때 기압에 맞춰가지고 1기압이 안 됐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1기압보다 작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에서 1기압이 밀어주니까 바깥 기압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고층 사는 친구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빠르게 상층으로 올라가거나 빠르게 하강했을 경우에 기압의 변화를 느껴서 귀가 멍멍해진 적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스스로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기둥의 높이가 80cm이면 기압은 1기압보다 크다, 작다? 그죠? 이거 자체가 숫자가 커졌으니까요. 기압도 당연히 커진 거죠. 이 원리대로 기압 측정을 하는 거니까. 2번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가? 지표면에 공기들이 많기 때문에 압력이 1기압이지만 이제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그 공기가 작아지게 되니까 공기의 수가 작아지게 되니까 우리는 압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3번 과학적 사고력 1기압의 크기는 약 10m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압력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 몸에 서도 1기압으로 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밀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 쪽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